네, 오늘 강의 주제 한번 보시면 집값 상승, 바로 이제 아파트 가격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큰 폭으로 상승이 됐고 그 안에서도 이제 서울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이제 DSR이죠. DSR 규제가 들어가면서 내 소득 대비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 자체가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자체까지 올리고 있죠. 그만큼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대출까지 규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이런 이제 서민분들이죠. 서민분들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아파트 진입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투자라든가 실거주를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어떻게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할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투자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내 집 마련, 앞으로 이제 더더욱 힘들어지는 현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부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죠. 어떤 지역인가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그만큼 앞으로의 이제 개발 호재라든가 미래 가치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부자들이 용산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 왜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임박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산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내 집 마련 더욱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 이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은 아파트 비싸 눈 돌렸는데 DSR 규제, 말 그대로 이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에 가로막힌 무주택자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에 이런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대체제로 뭐 빌라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로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DSR, 말 그대로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 내가 바로 40%죠. 4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서민분들 자체가 이런 DSR 규제를 적용을 받으면서 이런 뭐 담보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 평균 이제 서울 가격대로 봤을 때 뭐 작년 기준만 해도 10억대, 지금 올해 11억에서 12억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DSR, 내가 받고 있는 대출 모든 합산은 뺀 나머지의 금액, 이런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대출 한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이런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은 이런 아파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이런 빌라로 이제 뭐 실거주가 됐던 투자의 목적이 됐던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DSR 이제 적용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런 뭐 주택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내용 자체를 조금 살펴보면은 아파트 대체제 부상한 아파텔이죠. 아파텔.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이제 합쳐진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SR 규제가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 급등, 이제 입주 물량 뚝, 오피스텔 수요 꾸준할 듯 보이고 있지만 DSR이 적용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금 여력 부족, 무주택자 분양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가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DSR 규제가 상당히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비교적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바로 오피스텔.
올해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이제 대상이 되면서 많은 이제 수요층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은 아파트 시장으로도 오피스텔 시장으로도 진입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 이런 아파트도 진입하기가 힘들고 이런 오피스텔로도 진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까? 좀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됐던 아니면 오피스텔이 됐던 아니면 소형주택 이런 빌라가 됐던 앞으로의 집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재개발이라든가 뭐 뉴타운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해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 전에 해제를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 왔다면 지금 이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 막아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당장 앞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정부 자체에서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나오기가 힘들죠.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5,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 6년 동안은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면은 무주택자분들 가만히 기다려야 될까요? 5, 6년 동안 집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빠르게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규제, 대출로도 주택 자체 구입하기가 힘들어진 현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지금 뭐 1%대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 담보대출 이제 받게 되면 4%에서 5%대입니다. 억대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월로 따졌을 때 몇백만 원씩 됩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주택 구입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두가 희망하는 내 집 마련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출구 전략? 바로 재개발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 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이제 자체에서도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우리는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그 아파트가 됐던 여러 가지 주택이 됐던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전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레버리지가 바로 이제 대출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전세도 있습니다. 내 돈을 그만큼 줄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실거주로 뭐 전세를 알아보시는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런 내 집 마련까지 하시면서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명품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전략이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바로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 바로 재개발을 노리시는데 바로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전세를 활용하셔서 갭 투자를 하시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가능성이 높으냐?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로 부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지역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지역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앞으로의 집가 상승 더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왜 용산이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3대 개발축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교통 호재까지 있죠. 바로 이제 GTX 노선이라든가 뭐 신안산선, 신분당선도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용산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자연 환경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 그다음에 공원까지 이제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전철 노선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그다음에 자연 환경, 앞으로의 일자리도 풍부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집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경우는 명품 주거 부천으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남 3구역의 경우 이제 보시면 프리미엄만 뭐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천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부자들의 선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경우는 높은 시세 차익과 개발 가치 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냐, 저희와 함께 직접 이제 상의하셔서 실제 이제 용산 임장해 보시고 실제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 임박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입니다. 성산동 어떤 지역에 위치를 한 거야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생소한 지역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마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용성이라고 하죠. 바로 마에서도 이 성산동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성산동 안에서도 바로 가자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자 역세권 안에서도 350m가 이제 1차 개발, 그다음에 500m까지 2차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뭐 사업성뿐만 아니라 이런 세대수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런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조합 입장에서도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일반 분양분 아파트, 조합원 분양 아파트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아지고 이런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좋고 바로 일석이조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이제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높은 동의율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도 다양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이런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 가능성 높습니다. 왜? 바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 아파트 비율을 조금 높게 가져가면서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을 크게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에서 현재 밀어주고 있는 정비 사업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실 수가 있고 향후 개발에 따라서 정말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이제 가보시면은 서울 안에서도 정말 이런 지역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된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낙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지역들 자체가 바로 명품 아파트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의 경우는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는 사고 팔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바로 이제 구역 지정이 확정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구역 지정 전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너무 높아서 못 사면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빌라,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에셋 파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자산, 그다음에 주차를 합성해서 이제 부동산 신조어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자산, 주차, 바로 안전한 부동산에 본인의 이제 그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자산을 증식을 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는 방법, 바로 이런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성산동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상담은 저희와 함께 직접 상담하시고 직접 임장 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